조합원이 시위에 참여 안 했다고 제보가 해고시키랍니다. 안 내보냈다고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압박을 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해서 택도 없는 걸 해가지고는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운송사 대표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화물연대 측. 취재진이 어렵게 중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2년)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출범한 화물연대.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란 이름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걸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금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들이 모인다는 부산 신항. 최근 금산 공장에서 진행되던 화물연대 집회가 이곳으로 옮겨왔다는데요. 실제 빨간 스티커를 붙인 화물연대 차량도 보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MBN 제작팀인데요. 방송국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화물연대 소속이셔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요. 힘드실까요? 대화를 거부한 화물연대 조합원. 부산 신항 곳곳엔 여전히 집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물연대 천막은 무너지고 텅 비어 있는 상황. 이곳에서 더 이상 화물연대 관계자를 만날 순 없는 걸까? 취재진은 화물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비조합원과 갈등을 벌이는 건 화물연대 중에서도 대전본부 타이어 지회.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을까? 것이 작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부도가 나고. 예. 네네. 그리고 비조합원과 조합원들이 남았는데 조합원들은 3미로 새로운 3미로 오고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은 타이어 회사가 복수의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운송사가 화물 노동자들과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운송사 중 한 곳이 부도가 났고 합의서에 따라 조합원들은 즉각 다른 운송사로 재배정됐죠. 하지만 비조합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비조합원들은 본인들도 기존 노동자인 만큼 당연히 고용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주장은 달랐습니다. 바로 합의서를 체결한 주체가 화물연대인 만큼 비조합원의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주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화물연대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당신들이 그 사람은 따로 해라 그러면 이럴 수 없고 쓰든 말든 관계없이 하면 되지 왜 이걸 못 가려 하느냐. 같이 파업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같이. 같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게 저분들도 그때 같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도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일부분 있어요. 맞아요. 파업을 하고 분명한 거는 뒤에 같이 화물연대 가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자기들도 하기로 하고 썼다가 자기들 안 한다고 찢어버린 거예요. 뒤에는. 화물연대는 오히려 비조합원들이 조합 가입 약속을 어기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비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노동자 입장에서 조합에 들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연대에 안 들면 타이어 이런 너는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은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상권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둘 뭉쳐서 우리 주장을 다수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수가 그걸 주장한다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화물연대 측. 그런데 취재 중 화물연대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남자, 바로 지난해 부도난 운송사 대표 정재민 씨였는데요. 올리라. 지금 사실상 부도 상태고 사무실도 지금 다 날아갔고 그냥 폐업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연매출 약 50억 원. 소속된 화물 노동자만 30에서 50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도 안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돌연 타이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부도가 났답니다. 많이 억울하죠. 솔직하게. 이거는 뭐 개인 사업자가 경영권 박탈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직원 잘라라 말아라. 저희 직원도 잘렸거든요. 안 자르면 무력 시위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 화물연대가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운송사를 운영하는 중에도 정 씨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위와 파업으로 원청인 타이어 회사를 압박했다는 화물연대. 하지만 정 대표는 정작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건 화물연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원이 시위에 참여 안 했다고 제보가 해고시키라 합니다. 해고를 시키라 합니다. 배차의 고유 권한은 운송사에 있는 거잖아요. 안 내보냈다고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합의서를 살펴보니 배차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가 운송사에 보냈다는 공문을 보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합의서예요. 말이 반성문이지 이건 합의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커피숍에서 적어달라는 대로 불러준 건 녹취해가면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항의 뒤엔 언제나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화물연대. 굴욕적이었지만 매번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1번. 이번 사태에 대한 이건 발단은 대표님이시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사과. 예. 그리고 2번. 향후 2번 다시 노조 쪽 일에 사측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시고 3번은 향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4번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협력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서로 노력한다. 이 하약서를 위반 시 위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다른 운송사들의 경우 소속 화물 노동자 조합 가입 비율이 80~90%에 달하는데 본인 운송사의 경우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던 게 원인이 됐을 거랍니다.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지급도 남은 상황. 생활고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연대에 잘못을 했는지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부당하다 토로하는 정 대표. 다시 화물연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운송사와의 갈등에 대해 묻자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답니다. 운송사 조합원 대표를 인정 안 합니다. 전화 10번을 해도 안 받습니다. 유독실이 다른 운송사는 안 그러는데 이 운송사가 전부 다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압박을 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해서 뭐 택도 없는 걸 해가지고는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운송사 대표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화물연대 측. 저희가 운송사에다 배차하지 마라 해라 마라 한 적도 없고 시키면 너네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 돈 이거 줄 테니까 하기 싫으면 가라. 이때까지 갑질을 저희가 그만큼 당해왔기 때문에 갑질은 안 된다. 우리끼리 힘을 모여서 힘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갑질을 당했으니까 그 노조라는 힘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불공정, 그러니까 피디님 말씀하시는 불공정, 우리가 불공정 받기 싫어서 저희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였던 이들이 조합 가입 여부를 놓고 갈라져 충돌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을 마련할 순 없을까요? 취재진이 어렵게 중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어색함이 도는가 싶더니 와, 뭘 다 왔노? 뭐, 아유, 몇사안 왔어, 몇 명. 아유, 어디야? 커피 먹었어. 야, 이거야. 해라.
오늘 너무 달리잖아. 일로 와. 아이, 너 이거 잘하네. 마주 앉자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금사로 가로받았네요. 내가 딱 궁금한 건 홍당에 본사하고서 화물연대 이주로만 일하기로 그 계약서가 있냐고. 그래,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 우리가 쓸 때는 야, 우리 뭐든지 할 때 여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 주체가 누구냐, 누구 썼냐고. 화물연대하고 운송사하고 그다음에 타이하고 이 세 사람이 썼다고 이거를. 근데 왜 우리가 그 나머지가 돼야 됩니까? 똑같이 파악하고 똑같이 했는데. 형님, 일몰하게 한 적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나가는 형님들 나가는 적 한 번도 없어요. 합의서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쌓인 감정의 언성은 높아집니다. 형님, 솔직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미웠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한 거지만 지금 형님 처음 이야기 자꾸 하면 계속 오해밖에 안. 갑자기 놓고 처음 이야기 하지 마라 말이가. 나하고 좀 다르지, 이 사람. 뭘 또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봐라.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정신병 환자가 돼버렸어. 왜 일목에 하노? 일목에 왜 했노? 하물도 평생 가입 안 한다. 가물도 필요 없다. 그거는. 결국 비조합원들이 자리를 떠나며 끝내 무산된 타협. 일명 의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안타까움과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좀 만납시다 하니까 조합원, 비조합원이 만나긴 하네요. 또 만나서는 처음에는 서로 형님 하면서 농담도 하네요. 그런데 브레이크 호스를 뽑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참 갈등이 심각한데요. 그 합의서 문구 해석이 논란 아닙니까? 그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그 타이어 회사 쪽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합의서에 적힌 이 기존 화물자라는 단어가 사실 이 양측이 제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일단 화물연대 측이 이 화물연대만을 위한 고용 보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해서 이 화물노동자 고용 연계 노력으로 합의를 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모든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대목에서는 비조합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혹시 그 타이어 회사가 중재에 나서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화물연대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문제를 삼으면서 집회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측, 이 운송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우리가 협의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가 화물 운송 노동자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운송회사가 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 자체가 현 사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 용역 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아주 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송사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관계, 용역계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그 타이어 회사는 그 노동법상에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연대 측은 실질적으로 일감을 주는 건 그 타이어 회사니까 예. 타이어 회사와 우리는 교섭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거고 맞습니다. 타이어 회사는 거부하는 거고. 맞습니다. 좀 근본적 해결책 없을까요, 박 소장님? 이 용역 계약은 사실은 상당히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계약을 맺은 그 운송사 측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사업주인 타이어 회사에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고 또 지휘명령 관계에서 원래는 원청사가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바로 이건데 예. 타이어사와 그다음에 이 화물 노동자 간에는 상당한 종속성을 있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자 간의 이런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권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또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금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